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어요. 바로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이 되는데 다이얼 방식이거든요. 아무래도 차 사시는 분들이 지금 옵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도로의 흐름에 맞는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1.6 터보기에서 뭐 예를 들어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된다. 살짝 앞에 차가 없으니까 한번 자,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항상 여기서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이전에 K5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시트 포지션은 그래도 일반 세단들보다는 그래도 좀 낮은 편이죠. 예. 차체가 전체적으로 좀 낮고 하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은 낮은 상태고, 그 다음에 텔레스코픽 이 정도까지, 그다음에 위아래. 그래서 각도 폭은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분들이 운전을 하시기에도 용이하실 것 같고요. 사이드미러가 아까 외관 할 때 말씀드렸는데, 사이드미러가 보시면 조금 작아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많이 작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이드미러는 이전에 일반 세단들보다는 조금 좀 작다 이렇게 느껴지게끔, 실질적인 사이즈는 그렇게 작지 않지만 그렇게 느껴지고요.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었어요. 바로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이 되는데 다이얼 방식이거든요. 소나타나 펠리세이드에는 전부 다 버튼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다이얼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더 편할까요? 펠리세이드 버튼식이 더 편할까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K5의 다이얼이 훨씬 더 편합니다. 제가 주행을 하면서 일단 여기를 안 봐도 돼요. 기어노브 안 봐도 되고, 물론 이제 펠리세이드도 손에 익어가지고 위치에 손이 가 있기 때문에 안 보고 하긴 하지만, 자, 여기서 R이에요. D예요. 펠리세이드는 버튼을 누르면 바뀔 때 삐 이 소리를 들려줘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변속이 됐다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얘는 돌리면 R이고 그럼 D로 갑니다. 다시 끝까지 돌리면 D예요. 주차나 출차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운전하듯이, 그리고 다시 주차를 하더라도 이 부분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진짜 편할까? 혹시 불편하진 않을까? 이렇게 해서 다시 오른쪽 끝까지 돌리면 D예요. 그리고 굉장히 빠릅니다. 텀이 없어요. 제가 그냥 기어노브를 왔다 갔다 하듯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D. N을 맞추고 싶을 때는 그냥 한 번만 하시면 N으로 가요. 근데 지금 보시면 R, D, R, D. 굉장히 빠르죠. 변속이 굉장히 빨라서 텀이 없어요. 그래서 기어노브를 사용할 때와 이거냐 차이인 거지, 오히려 이게 주차를 하거나 출차를 할 때 훨씬 더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저도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P 모드는 이제 여기서 바로 P 누르면 이제 P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D 모드에서 우리 가끔 도착했네 하고 D 모드에서 문을 열게 되잖아요. 되면은 전자식 변속 노브가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P로 갔죠. 기어 노브일 때보다 전자식 변속 노브가 오히려 안전 측면에서 좋습니다. K5는 외관만 멋있어지고 실내만 화려해지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스마트해졌습니다. 스마트한 기능 하나씩 써볼 텐데요. 먼저 해볼게. 네, 말씀하세요. 당산역 길 안내.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를 목적지로 설정할까요? 네. 안내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카카오 아이가 적용되면서 이제 기존에 했던 부분,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조수석 창문 내려줘. 조수석 창문을 엽니다. 다시 올려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조수석 창문 올려줘. 조수석 창문을 닫습니다. 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말씀하세요. 공기청정기 모드 틀어줘. 공기청정 기능을 실행합니다. 음성으로 많은 자동차의 부분을 점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보다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된다거나 한다면 뭐 더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가고 싶은 목적지나 검색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공조 부분을 켜고 끄고, 홈 투 카, 카 투 홈, 차에서 집을 조절하고 집에서 자동차의 기능을 조절하고, 자동차에서 내렸을 때 길 안내까지, 마지막 최종 도착지까지
스마트폰과 연결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차량을 출차했지만 차량 출차나 이런 부분도 이제 되고요. 네, 그런 정도로 이제 많이 스마트해졌습니다. 자, 이제 정숙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차가 이전보다 많이 정숙해졌어요. 같은 1.6 터보 엔진인데 지금 현재 적용되어 있고 느껴지기에는 흡음재나 어떤 방청 방음이 많이 되어 있고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전면부 쪽에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조용합니다. 그리고 NA 엔진처럼 정숙해요. 이전에 1.6 터보보다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정숙해지다 보니까 노면 노이즈가 좀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주행 중에 느껴지는 소음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정숙해졌고, 그나마 들어오는 소음은 노면 노이즈. 근데 현재 타이어가 피제로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는데 그 타이어가 정숙한 타이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보다 더 정숙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타이어를 교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승차감은 약간 컴포트보다 약간 하드한 쪽으로 더 가 있습니다. 예, 컴포트보다 좀 더 하드 쪽으로. 전체적인 네 바퀴의 서스펜션이 전체적으로 하드한, 좀 단단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속 주행에서의 어떤 안정감은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200km로 달리더라도 운전자가 느끼는 안정감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드한 느낌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계기판이 이렇게 화려하니까 운전자를 조금 차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게임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좀 맑은 하늘에 이렇게 보여주니까 제가 좀 차분해지고, 그 차분해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더니 타코미터가 바쁘게 막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러면 운전자가 느끼기에 좀 더 다이나믹하게 느낄 텐데, 지금 현재 이 기본 테마의 느낌은 약간 에코 모드 느낌이에요.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이렇게 모드를 바꿨을 때 스포츠, 컴포트, 에코, 커스텀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된다고 하더라도 플리상에서는 표현이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지 뭐 이런 변화폭이 좀 느껴지지 않고요. 대신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이제 테마를 바꿨을 경우에는 그 변화폭이 이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풀 LCD 디스플레이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계기판으로 표현이 됩니다. 지금 계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현재 1.6 터보의 이 8단 변속기의 조합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7단 DCT가 더 이로운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불편한 변속 충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8단 변속기와 1.6 터보의 어떤 조합은 현 시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컴포트한 세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속을 할 때 저단에서 빠르게 2, 3단까지 올려주고요. 지금 몇 단인지 알고 싶으면 지금 3단이거든요. 30km가 채 안 되는 속도에서 3단까지 빠르게 부드럽게 올려주거든요. 노면 노이즈만 좀 올라오는 것 같죠. 전체적으로 소음이 큰 느낌이 아니라 정숙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나마 소음이 이제 노면 노이즈. CVVD라고 해서 현대자동차가 진짜 세계 최초로 적용한 거잖아요. 흡기를 양을 조절해서 효율성을 더 높인 최신식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핸들링은 현재 이 차량에는 이제 RMDPS가 들어가 있잖아요. 1.6 터보부터 조작을 이렇게 해보면요, 네, RMDPS가 좋죠. 네, 좋은데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 차이를 구분을 하기는 사실 좀 힘들 것 같고요. 운전을 즐기시고 다이나믹한 주행과 물렸을 때는 RMDPS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후측방 디스플레이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전까지는 K9에 적용돼서 좋다 했는데 K7에 적용되고 이제 K5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차체가 조금 더 낮은데, 그리고 그 사이드 미러 안쪽으로 이 카메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비추는 각도가요, 팰리세이드나 이렇게 SUV들보다는 약간 낮아요. 그리고 K7보다 낮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차량이 정중앙이나 이쪽 진당한 차량이 걸리는 게 아니라 살짝 위쪽으로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노면을 더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각도가 살짝 더 높았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 보세요. 차가 노면이 엄청 많이 빠르게 지나가고 차가 약간 위쪽으로 지나가죠. 차라리 각도가 살짝 위였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팰리세이드를 주행을 하다 보니까 점점 뭐 날이 어두워지거나 또는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사이드 미러보다 이 후측
후방 디스플레이에 더 의존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용이 굉장히 잘 된 것 같다. 공도를 다닐 때 브레이크 담력은 초반에 많이 몰려있는 형태예요. 그렇다고 고속에서 불안한 느낌은 아닙니다. 이전보다는 확실히 브레이크의 어떤 담력이 높아지고 패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이즈는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전보다는 브레이크 성능이 좀 더 좋게 느껴져요. 현재 1.6 터보 모델에 오토 스탑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차 시에 엔진이 꺼지고 켜지는데 그 부분도 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시동이 걸렸을 때 부드러움도 확실히 디젤인 모델들이랑 틀린 것 같아요. 확실히 부드러워요. 막히는 주행 도로에서 최신 차를 샀으니까 뭔가 좀 특별함이 있어야 하잖아요. 바로 이제 이 LFA 모드. LFA는 뭐냐, 운전은 차선을 따라가는 건 네가 운전을 해주고 엑셀링은 내가 할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방 센서와 카메라는 앞에 달리고 있는 차는 인지를 잘 하지만 측면에서 슬금슬금 들어오는 차들의 경우에는 레이더가 반대편으로 쏴버리기 때문에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위험할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을 그냥 안 쓰기 뭐하니까 이렇게 저처럼 LFA 모드를 켜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LFA에 이제 녹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선의 중앙을 따라 움직이고요. 저는 엑셀링만 하면 됩니다. 네, 자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핸들을 잡으십시오. 네, K7과 차이점이 있다면 핸들을 잡아라라는 어떤 요청이 굉장히 느긋하게 왔거든요.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주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좀 빠르다는 거. 여기서 좀 더 하고 싶으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측면에서 끼어들면 얘가 못 잡아요. 막히는 구간에서는 사용을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차선 변경 시 후측방에서 오는 차량을 현재는 인식까지는 했잖아요. K5에 적용된 또 하나의 또 업그레이드 된 점은 뭐냐면, 제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할 때 후측에서 차량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냥 안내만 해주는 게 뿐만 아니라 얘가 살짝 브레이크도 딱 걸어줍니다. 더 적극적인 방어 운전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자, 모드별로 이제 바꾸게 되는데 스포츠 모드로 이제 잠깐 놔볼게요. 핸들이 좀 더 무거워집니다. 좀 더 무거워지고 배기음이 좀 틀려져요. 가상의 사운드 제너레이터 소리가 앞쪽에서 들립니다. 굉장히 요란스러운 소리가 나요. 이 사운드 제너레이터 소리를 듣고 싶은 분들은 이 정도는 강해야 돼요. 더 강하면 강할수록 더 나아요. 어차피 끄면 되니까 시스템에서 아마 조절이 가능할 겁니다. 살짝 앞에 차가 없으니까 한번 밖에서는 절대 들리지 않아요. 밖에서 보시기에는 그냥 차분하게 운전하는 거예요. 저만 혼자 신나는 거죠. 예. 이렇게 사운드 제너레이터 소리를 가상의 배기음을 들려줍니다. 1.6 터보도 이렇게 좋은데 2.6 터보는 완전히 속도는 진짜 많이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막 역동적인 정도는 아니네요. K5는 외관 디자인이 스포티한데 차는 물렁한 이런 게 아니라 외관과 기본기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주행 안정성도 다이나믹한 주행에 맞는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차 사시는 분들이 지금 옵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2.0 스마트 스트림 엔진을 이제 소나타 때 이제 몰아봤잖아요. 우리가 소나타 때 보면은 그 엔진의 어떤 그런 흐름이 이제 부드럽고 연비적으로는 좋은데 뭔가 다이나믹한 데는 조금 1%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마 K5도 그럴 겁니다. 평상시에 도로의 흐름에 맞는 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1.6 터보까지 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2.0 LPI도 괜찮을 것 같고 가솔린 모델을 선택하셔도 파워트레인에 있어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칭찬이라면 칭찬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선택한 옵션들을 트림에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들 주차 이렇게 하시죠? 네. 뭐 힘들게 문 열고 내리고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편하게 내려서 그냥
딱 넣고 뺄 때 또 싹 빼고. 지금까지 K5를 시승했습니다. 보다 진보하고 멋있어졌습니다. 사전 계약 대수가 벌써 어마한데요. 20, 30대 오너들이 많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20대에 K5를 산다면 이거 완전 플렉스죠. 예, 요즘 단어 플렉스 맞죠? 네. 그리고 30대 가장들 패밀리 카로도 사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K5였습니다. 보다 멋있어진 K5. 네, 지금까지 카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